안녕하세요. 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 뭐 설레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장바구니 걱정, 벌써부터 한숨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는 이 추석 상차림 비용이 예사롭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여러 기사들, 뭐 국민일보, 뉴시스, 채널A, 그리고 전주 MBC 보도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올해 추석 성수품 물가 상황, 이게 대체 어떤지, 또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명절 준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까지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은 그냥 물가가 또 올랐네 여기서 딱 그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얼마나 또 왜 올랐는지, 그리고 정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또 실제 효과는 어떨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인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명절 장보기 계획 세우실 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 그리고 관점들을 좀 뽑아나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죠. 바로 이 비용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전주 MBC가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올해 추석 예상 지출 비용, 이게 평균 71만 2,300원이래요. 71만 원이요? 네. 근데 이게 작년 평균이 56만 3,500원이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무려 15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약 26%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와, 증가폭이 정말 상당한데요? 네, 그 금액 자체도 사실 좀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응답자의 86%가 이 비용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86%면 거의 10분 중에 9분 가까이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명절이니까 돈 좀 더 쓰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출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부모님 용돈이나 선물, 이게 38만 6,100원으로 가장 크긴 했어요. 근데 차례상 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9만 4,600원, 이것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는 차례상 비용이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 가격이 이렇게 부담을 확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뉴시스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우선 명절 상차림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한우. 그중에서도 안심 1플러스 등급, 이게 100g당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이 1만 5,046원입니다. 100g에 15,000원이 넘어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오른 가격이고요. 평년 가격하고 비교해도 4.9%나 높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도 마찬가지예요. 100g당 2,744원. 이것도 작년 대비 2.8%, 평년 대비로는 3.4% 올랐고요. 닭고기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육개 1kg 가격이 5,929원, 작년보다 4.5%, 평년보다는 6.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계란하고 쌀입니다. 계란이랑 쌀이요. 네, 계란 특란 한 식구 가격이 3,807원인데요. 이게 작년 대비 무려 12.6%나 올랐어요. 평년 대비로도 8.6%나 급등했고요. 그리고 쌀값 상승은 더 심각합니다. 20kg 상품 소매 가격 기준으로 63,631원, 이게 작년보다는 24.5%, 평년보다도 20.1%나 치솟았습니다. 쌀값이 24.5%요. 와, 이건 정말 헉소리 나네요. 사실 한우나 돼지고기처럼 원래 가격대가 좀 있는 품목들 상승률도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매일 먹는 쌀, 그리고 자주 쓰는 계란 같은 기본 식자재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확 뛰어버리면 정말 가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바로 이번 추석 물가 상승의 진짜 좀 아픈 지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물가 상승이 더 크게 체감되는 겁니다. 채널A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소, 돼지, 닭, 계란은 물론이고 생선, 쌀까지 거의 모든 주요 식자재 가격이 동시에 그냥 들썩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뉴시스 기사를 보면 배추, 무, 양파 같은 일부 채소류는 작황이 좋아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 상차림에 무게감을 더하는 핵심 품목들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전체 비용 상승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형국입니다. 과일 가격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아까 그 전주 MBC 조사에서도 추석 음식 장만할 때 가장 부담되는 품목 1위로 꼽힌 게 바로 과일이었거든요. 5점 만점에 3.94점. 맞아요. 과일 부담이 크죠. 네. 실제로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사과, 홍로 10개의 가격이 26,050원. 이것도 작년보다 4.5% 올랐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과일값도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수산물인데요.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에 고수온 현상 같은 것 때문에 어획량이 좀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는데 특히 고등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수산물 준비하시는 분들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으니 당연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꽤나 발벗고 나선 모양새예요. 네, 정부가 이번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일보하고 뉴시스 보도를 보면요. 우선 공급 물량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 주요 송수품 21개 품목 이 공급 물량을 총 17만 2천 톤까지 늘렸어요. 이걸 이제 추석 전까지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17만 2천 톤이요? 와, 정말 엄청난 물량이네요. 품목별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품목별로 좀 맞춤형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가격 부담이 큰 한우의 경우에는 9월 한 달간 공급량을 평소 그러니까 한 1만 6천 톤 정도 되는데 이걸 거의 2배인 3만 톤까지 늘립니다. 여기에다가 한우자조금이라고 있잖아요. 한우 농가들이 스스로 만든 기금인데 이걸 활용해서 대형마트나 농축협 매장 같은 데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아, 반값 할인이 들어가는군요. 네, 돼지고기도 평소보다 1.3배 많은 6만 5천 톤을 공급하고요. 추가로 수입산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들여옵니다. 할당 관세라면 관세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렇죠. 정해진 물량만큼은 수입 관세를 대폭 낮춰서 국내 시장 가격 안정을 좀 유도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졌던 계란. 이거는 공급 확대랑 할인 지원을 같이 하는 한편에요. 가격 결정 방식에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에는 산지 가격을 딱 고시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수급 동향 정보지에 가격 전망치를 싣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쌀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 2만 5천 톤을 추가로 풀어서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고요. 마늘도 정부 비축 물량이랑 계약 재배 물량 합쳐서 총 1,000톤을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 시장에 직접 공급해서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한우 반값 할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과일이나 수산물 쪽 대책은 어떤가요? 과일은 일단 사과, 배 같은 주요 품목의 생육 관리를 좀 강화해서 품질 좋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에요. 크기가 약간 작거나 모양이 좀 고르지 않은 그런 중소가 중심의 실속형 선물 세트 판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부담을 좀 낮추려는 의도겠죠? 네, 실속형으로. 네. 그리고 수산물 쪽도 할인 공세가 아주 거셉니다. 채널A 보도에서 이게 인상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생물 대짜갈치 한 마리 가격이 거의 10,000원에 육박할 때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냉동갈치는 3,990원에 판매한다. 이런 거예요. 와, 60% 가까이 저렴한데요. 그렇죠. 거의 반값 이상이죠. 이외에도 고등어는 30%, 또 민물장어는 50%까지 할인하는 등 수산물 할인 대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채널A 기사 제목처럼 한우도 반값, 생선도 반값이라는 말이 나올만 하네요. 이런 할인 행사는 주로 온라인몰에서는 10월 5일까지, 그리고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장보기 계획 세우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정말 역대급 물량을 풀고 대대적인 할인을
한다고 해도 이게 글쎄요, 정말 치솟은 물가 부담을 체감할 만큼 낮춰줄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뉴시스 기사에서도 이런 단기 처방의 한계를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맞는데, 하지만 뉴시스 기사 지적처럼 이미 이 먹거리 물가 불안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터라서요. 이런 단기적인 공급 확대나 할인 지원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근본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뭐 추석 기간에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과연 안정세가 유지될지는 좀 미지수다 이런 거죠. 게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변수요? 어떤 거죠? 바로 가축 전염병 문제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 하죠.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그러니까 각각 돼지랑 닭, 오리에게 치명적인 이 전염병들의 확산세가 다행히 잠시 좀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추석 연휴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인구 이동이 불가피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도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고삐를 다시 쬐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라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면 관련 품목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애써 안정시키려던 가격이 다시 요동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부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다른 변수가 터질 수도 있겠군요. 참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아까 전주 MBC 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었죠.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이 좀 감지됩니다. 우선 차례상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차례상을 차리겠다 이런 응답은 13.3%에 불과했습니다. 13%밖에 안 돼요. 네, 반면에 차례상을 좀 간소화하겠다 이게 40.2%로 가장 많았고요.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 23.5%거나 차례 대신 그냥 가족 식사로 대체하겠다 22.7% 이런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통 방식 고수가 13%밖에 안 된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나 가치관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동시에 명절의 의미를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어떤 의식 이것보다는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 여기에도 무게를 두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이번 추석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명절 문화가 어떻게 진화해 갈지를 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태도였어요. 품목별로 온도차가 좀 있었죠. 맞습니다. 이것도 소비자들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과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례상에 올릴 때는 국산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지 수입산을 구매하겠다고 고려하는 응답은 13.3%로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 부담이 훨씬 큰 축산물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응답자의 22.5%, 그러니까 5명 중 1명 이상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육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품질이나 원산지에 대한 선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가격 압박 속에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정부의 이런 대대적인 지원 체계도 불구하고 여전히 86%의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렇게 명절 문화의 변화나 실용적인 소비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올해 추석은 작년보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우,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더불어서 계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식인 쌀 가격의 급등세가 두드러져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절 비용 증가를 넘어서 일상적인 식탁 물가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둘째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그리고 파격적인 할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는 점이죠. 뭐 한우 반값 할인이나 수산물 대폭 할인 같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이러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기화된 먹거리 인플레이션 추세를 꺾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같은 예기치 못한 가축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도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이렇게 높아진 물가 부담 속에서 차례상을 간소화하거나 가족 식사로 대체하고 또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산 구매를 고려하는 등 명절 문화와 소비 행태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변화하는 시대상이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은 이 높아진 물가 부담과 정부의 총력 대응,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추석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명절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전주 MBC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네, 반면에 국내 여행 23.2%나 집에서 가족과 휴식 46.8% 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게 이례적으로 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국내에 머물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 머무는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이 먹거리 비용 부담 증가라는 현실이 과연 국내 소비 시장이나 지역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외식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 외에 혹시 예상치 못한 다른 파급 효과는 없을지 연휴 이후에 나올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연휴 이후의 경제 동향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하고 또 즐거운 한가위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